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혹시 달걀 드셨나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 역시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세가 넘은 지금 과거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달걀을 드시다 보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달걀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심지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하죠. 게다가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쉬우니 이보다 더 완벽한 식재료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달걀은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달걀 역시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건강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달걀 진짜 괜찮은 걸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달걀을 매일 드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격적인 경고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올해 73세 박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그에게 달걀 프라이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한 자신과의 약속이었죠.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나 먹어야 힘이 나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되뇌며 밥상에 앉으셨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규칙적인 식습관을 보며 역시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셔라며 안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달걀 프라이 한 개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려진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요? 제가 아침마다 건강 때문에 달걀 프라이를 먹었는데 박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셨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신봉했던 그 음식이 이제 와서 자신의 심장을 위협하는 원인이었다니.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할아버지의 눈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달걀을 먹는다는 행위는 같았지만 그 행위가 불러온 결과는 각기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박할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달걀을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달걀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은 여전히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다만 우리 나이에 맞게 더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은 3가지 황금 법칙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달걀을 건강의 위험 요소가 아닌 진짜 보약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노른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래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래서 흰자만 분리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른자는 흰자에는 없는 귀중한 영양소들의 보물창고입니다.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오직 노른자에만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콜린 역시 노른자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이 소중한 영양소들을 그냥 버리고 계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80대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딱 한 개만 물에 살짝 반숙으로 삶아서 드신다고 해요. 그렇게 30년 가까이 꾸준히 하셨더니 8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혈관 나이가 6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달걀은 양과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의 달걀을 물에 반숙으로 삶아 먹으면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담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반숙으로 익힌 달걀은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어떤 분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소화 불량이 시작되셨다고 해요. 검사를 해보니 담낭 쓸개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식습관의 변화를 여쭤보니 예전에는 달걀 프라이를 살짝만 익혀 드셨는데 최근 1년 동안은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바싹 익혀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소화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황금 법칙, 달걀 먹기 전 위장을 깨워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바로 달걀을 드시나요? 나이든 위장에게 아침에 단백질 폭탄을 주는 것은 마치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가 오기 마련이죠.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장에 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장도 사람처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깨워줄 거예요.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력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60대 이상이 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달걀을 후다닥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잘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에 큰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 달걀과 함께 마시는 음료를 확인하세요. 맛있게 만든 달걀 옆에 뭘 곁들이시나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이 조합들은 언뜻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위장에게는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자마자 마시면 오렌지 주스의 구연산이 위 속 단백질을 엉기게 해 소화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치즈처럼 딱딱하게 뭉쳐지는 거죠.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특히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걀과 두유는 모두 고단백 식품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와 녹차를 함께 드신 한 할머니는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낮았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께 달걀 드시고 1시간 뒤에 녹차를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2달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달걀을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이런 음료들을 드세요. 그렇다면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기 좋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둘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달걀의 영양소 흡수도 돕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황금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걀은 양을 조절하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특히 반숙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달걀을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먼저 깨워주세요. 셋째, 달걀과 함께 마시는 음료는 타이밍을 지키거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달걀을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달걀이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춰 달걀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실질적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 요리법의 비밀,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바삭하게 튀긴 달걀 프라이나 딱딱하게 삶은 완숙 달걀을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삭한 식감은 젊은 시절에는 즐거운 경험일지 몰라도 나이 든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을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동맥경화까지 부를 수 있는 나쁜 물질로 변합니다. 마치 오래되어 변색된 기름처럼 말이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은 무조건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6에서 7분 정도만 반숙으로 삶아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프라이를 드실 때는 약한 불에 기름을 살짝만 둘러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물에 살짝 삶은 달걀을 따뜻할 때 까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드셔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환별 맞춤형 달걀 섭취법.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드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달걀 자체가 직접적으로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몸에 부담이 있는 상태라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달걀 노른자는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데도 매일 아침 달걀 1개를 드신다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다면 달걀 섭취 횟수를 주 3회 이하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흰자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세 번째, 연령대별 달걀 섭취 가이드.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소화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연령대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알려드릴게요. 50대, 아직은 활력 있는 시기입니다. 하루에 달걀 1~2개를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주 3일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달걀은 하루 1개로 제한하고 위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0대, 80대 이상, 이 시기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물에 반숙으로 삶은 달걀에 참기름 한 방울과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쌀죽을 끓이다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면 소화도 잘 되고 달걀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노년층 맞춤 레시피 3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부드럽게 조리하고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영양 달걀죽. 쌀 반 공기를 충분한 물에 20분 정도 끓여 죽을 만듭니다. 마지막에 달걀 1개를 곱게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다진 파와 깨,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맛과 향이 더 좋아집니다. 이 달걀죽은 아침 위장을 편안하게 깨워주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을 꽉 채워주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 균형 달걀 샌드위치. 통밀빵을 살짝 구워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그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얇게 펴바르고 반숙으로 익힌 달걀을 올린 다음 약간의 후추만 뿌려주세요. 이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메뉴로 아주 훌륭합니다. 저녁에 좋은 채소 달걀찜. 달걀 1개를 곱게 풀어서 다진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찜기에 10분 정도 쪄줍니다. 가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로 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더 느려지니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이 레시피는 다양한 채소의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단순히 달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달걀을 드시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